펀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 대미 투자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요, 총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7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조선업 관련이 1,500억 달러를 차지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규모가 1,500달러로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고요.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와 원전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 역시 조선협력 전용 펀드를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고요. 구윤철 부총리는 우리 측이 회심의 카드로 마련한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경제계 일각에선 대미 투자 펀드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까지 합치면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액수라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일본이나 EU는 이 국내 총생산 대비 대미 투자 비율이 각각 13%와 3% 수준 대비해 우리는 20%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요,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이 조선펀드 1,500억 달러의 경우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수혜 대상이 될 것이고, 이 나머지 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고요. 또 전액 직접 투자가 아니라 이 대출과 무역 보증일 것이라면서 이 실질적 부담은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장관은요, 이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인이 가져갈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사실상 고금리 사채에 가까운 불평등 계약을 맺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말하길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대로 이 대미 투자에 3,500억 달러를 제공을 할 것이고, 이 중 90% 이익은 미국인들에게 향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으로 미국 내 인프라와 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 이익의 대부분을 지금 미국이 가져간다는 그런 구조라는 건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러트닉 장관이 그 미국인들이 가져간다, 보유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썼던 리테인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에 대해서 이거는 아마도 수익의 이 미국 내 재투자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라면서 이 해석에 좀 진화에 나섰습니다. 결국 우리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추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관련해 우리 정부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90%, 10%는 아마 일본 그 표현을 가져다가 상무부가 한 것 같은데 그걸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익이 났는데 90%가 미국이 가져가고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투자 펀드 형태의 대미 투자, 이 개념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이 투자 펀드라고 하면 이 펀드라는 것 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돈을 이렇게 모으는 걸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 투자 펀드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경제 주체들이 돈을 내는 걸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 펀드를 어떻게 구성할지 아직 디테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이 처음에 미국에 제시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따왔고 그걸 수정 보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 정부가 주는 힌트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에 투자된 것도 살짝 금액이 여기 더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들 말씀하시는군요. 그런 것도 살짝 더해지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큰 트로피를 가져왔다고 과시해야 되니까. 싶으니까 이 금액이 커져서 나쁠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들어있고, 다른 한 가지는 여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세부 조항을 계약서 봐야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증을 서게 돼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현금을 100%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현금을 보태고 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돈을 못 갚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보증을 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말하자면 수출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굉장히 크게 늘려주겠다. 그 보증 한도까지 포함된 게 3,500억 달러의 펀드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EU나 일본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건 EU는 사실상 EU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설문조사 통해서
얼마나 투자할 의향이 있니? 이것의 총합이 앞서 나온 그 83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볼 수 있다는 거기도 거군요. 이렇게 저렇게 다 끌어모았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투자한다는 것도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건 우리는 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조선 산업에 1,500억 불, 나머지 반도체, 바이오, 뭐 에너지 분야에 2,000억 불 해서 우리가 뭘 어디에 쓰겠다는 용처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쓸지를 대통령이 정할 거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렉티드 바이 마이셀프라는 이야기를 일본 펀드에 대해서는 썼거든요. 그래서 요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디테일은 좀 가다듬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어디에도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투자 액수가 정해지면 그 용처는 내가 정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리브라자 맞죠?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현재 문답이 있었죠. 오늘 오전 8시에도. 그럼 여기 금액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냐? 선택을 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하는 거냐. 우리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일단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 그러니까 이 투자 펀드 수익의 90%가 미국민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또 언뜻 고지고대로 듣기만 하면 아니 돈은 우리가 쓰는데 수익은 미국 사람이 가져간단 말이야? 이거 무슨 사채 고리 뜯기는 거야?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올 만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건 봐야 됩니까? 일본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 일본 투자 수익의 90%가 그 미국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테인이라는 단어에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돈을 다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발생한 수익은 미국 국경 밖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 그 안에 머물게 하겠다. 재투자를 유도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만약에 90%를 그들이 독식한다고 하면 이건 상식적인 문명 국가에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미 문명 국가 차원에는 떠난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는데도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컸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 대통령에게 이 협상 타결에 대한 정치적인 선물을 이렇게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트럼프는 이번 협상 내용에 만족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뒤집어 보면 협상사대인 우리로서도 과연 그렇게 호혜평등적인 결과를 얻은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로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에 대해 축하하고 싶다며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직접 환영 인사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관세 협상과 별도로 자체 투자 목적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며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일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밖에도 이번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협상 부분들이 추가로 발표되거나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정치적으로 어쨌든 2주 내에 이제 한미 첫 정상회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동안 사실 G7 정상회의 같은데 참석을 했는데 만나질 못했죠. 트럼프가 일찍 가는 바람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을 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던 것이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의구심 뭐 이런 거에 기인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2주 내에 뭐 하여튼 뭐 급조가 됐든 뭐가 됐든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이 패키지 딜 형태의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 그다음에 한중 관계 뭐 다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중국이 전승절
지금 초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 순서를 좀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해 왔는데 그 한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이주 내에 정말 말 그대로 열린다면 그 여러 가지의 이 어떤 고리가 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제 한미 간뿐만 아니고 이 동북아 정세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수월해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디테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면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좀 덮어줬던 네. 그러니까 미제로 남겨놨던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또 국민들 앞에서 보여줘야 될 그런 성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아마 국방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양측 간의 입장이 정리된 게 없죠. 국방비 문제나 그렇습니다. 이런 거요. 국방비 관련해서는 네. 아마 우리가 가서 속 시원하게 악수를 하게 될지 숙제를 얻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게 마무리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세부 사항을 어떻게 할지, 펀드는 어떻게 할지, 방위비 문제는 어떻게 할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오는 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2주 뒤 정상회담의 역할일 것이고 네. 앞으로 다져가면서 우리 실리를 최대한 챙겨내는 건 이제 협상팀이 꼼꼼하게 살림살이 펼쳐나가면서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